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검사의학 교실에서 주임교수를 맡고 있는 윤종현입니다. 진단검사의학과 진로탐색 설명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약 30분 정도 진단검사의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를 이해하고 또 나중에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개가 끝나면 질문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단검사의학과는 사람의 몸에서 얻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검체에서 각종 성분들을 측정, 관찰, 판독, 해석해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 효과를 판정하며 예후를 추정하는 등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전문 진료과입니다.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는 검사가 필요한지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여러 과정을 거쳐 일상적으로 검사가 가능하게 세팅을 해서 개설을 하고 그 검사가 언제나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게 꾸준히 퀄리티를 관리합니다. 전문의사의 식견이 필요한 검사들의 결과를 판독하는 등 검사의 모든 과정에 관여합니다.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하기 좋게 전처리를 하며 이를 직접 검사해서 결과를 내는 등의 일상적인 검사 업무는 주로 임상병리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이 맡아서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참여해서 지도하고 교육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단검사의학 검사는 엄연한 진료 행위로서 이에 맞는 행위별 수가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또 전문의는 분야별로 다양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하고 있고 검사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각종 인증과 보건행정 등에도 참여합니다.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들과는 꾸준히 소통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료정보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임상의사에 대한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진료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화두가 되고 메타버스의 시대에 접어든 만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는 병원이나 검사실을 벗어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잠재력이 매우 큰 의료 변화에 최적화된 전문 직종입니다. 진단검사의학과는 아주 많은 종류의 검사를 다루기 때문에 통상 6가지 전문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좀 더 전문화된 지식을 바탕으로 임상의사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실에 이 분야를 담당하시는 교수님 6분이 각자의 분야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진단혈액을 담당하고 있는 장윤환입니다. 진단혈액 파트는 가장 많이 시행하는 검사들 중 하나인 CBC 등을 검사하는 일반 혈액 검사실, 그리고 PT, APTT 등의 검사를 시행하는 혈액 응고 검사실, 그리고 특수 염색을 시행하는 특수 혈액 검사실, 그리고 골수 판독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이 골수 판독실입니다. 이곳에서 골수, 말초혈액, 체액 등을 대상으로 현미경을 통한 형태학적 진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진단혈액 파트에 대한 자료 화면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일반 혈액 검사실과 혈액 응고 검사실입니다. 검사실에서는 장비에서 수많은 데이터가 생성되는데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한 다양한 정도 관리 활동이 있습니다. 특수혈액 검사실에서는 면역 조직 화학 염색 등의 특수 염색과 유세포 분석이 시행됩니다. 말초혈액 도말 검사에서는 정상 혈구세포들이 기본적으로 관찰되며 CBC 이상 소견시 또는 혈액질환이 의심될 때 시행됩니다. 다양한 혈액질환 외에도 말라리아 원충이나 사상충에 발견되어 일부 감염증의 확진에도 도움을 줍니다. 말초혈액 도말 검사에서 이상을 나타내거나 임상적으로 혈액 종양이 의심될 때 골수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정확한 혈액 종양의 진단을 위해서는 골수 검사와 함께 다양한 검사실에서 시행된 여러 검사들의 종합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침이 정해지기 때문에 어려운 케이스의 경우 최종 결정에 고민도 많이 하게 되지만 환자의 골수 추적 조사에서 호전이 된 소견을 나타낼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상으로 진단혈액 파트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단검사학과에서 임상화학 분야를 맡고 있는 송상훈 교수입니다. 임상화학 검사는 화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환자의 혈액, 소변 등과 같은 체액에서 환자의 진단 또 치료 등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측정하는 그런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화학적인 원리로 측정하는 그런 검사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어드미션 배터리, 간 기능 검사, 신기능 검사, 또 심장 표지자, 전해질 검사, 동맥혈 검사, 종양 표지자, 또 호르몬 검사 등과 같이 환자 진료에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검사들이고, 물론 이제 진단 목적으로도 많은 검사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저희 임상화학 검사는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시행하는 검사 중에서 가장 흔히 자주 거의 모든 환자가 받아야 되는 검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일반적인 검사 이외에도 임상화학 분야에서는 전기영동이라든지 또 크로마토그래피라든지 아니면은 질량 분석과 같은 조금 특수한 방법으로 일반적인 검사에서 검출하지 못하는 바이오마커들 또 신규 바이오마커들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러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야가 임상화학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단검사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택수입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임상미생물 분야가 되겠고요. 임상미생물 검사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미생물 검사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자면 임상은 이제 병원이라는 의미니까 결국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에서 유래된 그런 검체에 대해서 감염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병원체의 존재를 확인하는 그런 검사를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자한테서 유래되는 검체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소변부터 해서 대변, 혈액, 객담 등등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그런 검체들을 전처리를 잘 수행을 한 후에 적절한 검사를 통해서 병원체 유무를 파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외로도 무균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약재부에서 약을 제조하는 곳이라던가 또는 무균실이라던가 또는 투석실의 투석 용수 같은 거는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검체들도 저희한테 의뢰가 됩니다. 그래서 병원균으로 볼만한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해당 검체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검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크게 배양 검사의 종류는 이제 배양 검사도 있고 PCR로 대변되는 분자 진단 검사도 있고, 그 외로 항원 검사, 항체 검사 등등이 있겠습니다. 이게 균종에 따라서 우리가 검출하고자 하는 타겟이 바이러스냐 또는 세균이냐 진균이냐 등등에 따라서 적절한 검사법을 맞춰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연구 쪽으로는 주로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상시험이 이제 환자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이 있다고 하면 그 반대쪽에 이제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이 있을 텐데, 저희 진단검사과에서는 주로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을 많이 수행하는 편이다. 혹시 추가로 더 궁금한 사항은 좀 이따 질문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본원에서 진단면역 파트를 맡고 있는 교수 송은영입니다. 진단면역 파트에서는 HLA를 비롯한 이식 관련 검사, 자가면역 검사, 혈청 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식 관련 검사들을 수행하면서 가장 적합한 공여자를 찾아 이식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최근에도 코누스 뇌사자 검사에서 놓친 항체를 우리 검사실에서 발견하여 부적합 이식을 막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의 좋은 점은 환자를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환자의 진료 과정에 액티브하게 참여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초와 임상의 장점을 합쳐놓은 과라고 생각합니다.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기회를 찾으시길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단검사의학과의 한 분야인 수혈의학을 전공하는 분당병원 홍윤지입니다. 수혈의학은 헌혈부터 수혈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학문입니다. 병원에서 수혈에 관한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포치료를 위한 백혈구 제제의 채집의 초기 단계에서 병원의 헌혈실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영역의 확대를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과의 특성상 환자를 직접 대면할 부분이 적어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대면 진료과에 비해 낮은 게 장점인데요. 가끔은 이게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수혈의학 분야는 혈액형 클리닉으로 환자의 진료를 종종 볼 일이 생겨서 한 환자를 장시간 만나서 고충을 들어줄 때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검사 건수를 소화하면서 예산일처럼 보고되는 결과들이 많지만 혈액형 진료를 볼 때 특히 희귀혈액으로 수혈이 어려운 환자들을 상담하고 그 가족들의 혈액을 이용하거나 적합한 혈액을 구해줄 때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마치 모래 속에 진주를 찾는 느낌이 든달까요? 여유를 갖고 끝까지 파고드는 진료와 연구를 하고 싶으신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단검사의학과 이지수입니다. 분자진단 분야는 검사의학의 또 하나의 중요한 분야인데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분자진단을 담당하는 분자진단검사실입니다. 최근에 분자진단 기법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PCR이나 생어 시퀀싱, 서던블럿 같은 전통적인 분자 기법뿐만 아니라 차세대 염기서열 검사라고 불리는 NGS, 롱리드 시퀀싱, 디지털 PCR 등의 새로운 분자 검사를 적용하고 평가하고 더 나아가서 적절한 검사법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비는 NGS 검사를 수행하는 시퀀서인데요. 여러 유전자뿐만 아니라 홀엑솜을 한 번에 분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NGS 검사를 유전질환, 그리고 종양질환, 더 나아가서 감염질환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 결과를 판독하는 것 이외에 어떤 환자의 진료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검사법을 항상 개발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의 전공기간은 4년입니다. 3년인 과들도 있지만 어차피 전문의로서 제 몫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시간은 투자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학회에서는 4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지도 전문의 수 -3이고 전국적으로 매년 약 35명의 전공의를 선발합니다. 전공의 주요 업무는 역량을 갖추는 데 필요한 모든 분야에 대해 다양한 업무에 참여하고 교육을 받습니다. 검사 결과를 판독하고 새로운 검사를 세팅하는 데 참여하며 임상의사 특히 같은 전공의들과 소통하면서 자문도 하고 교수님이 클리닉을 개설하시면 직접 진료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적으로 연구 및 학술 활동도 합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치료적 혈액 분반술을 시행할 때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위 펠로우라고 불리는 임상 강사는 전공의를 마치고 대학이나 더 나은 직장을 원할 때 1 내지 2년 정도 하는 게 보통이고 전문의 수가 많지 않은 데다가 저희 의국 출신은 비교적 수요가 많은 편에 속해서 펠로우를 하는 도중에 취업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전공의 선생님께서 만드신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수령 환경과 개인의 워라밸 보장 면에서는 타 진료과에 비해 월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당직을 고정으로 서는 일은 없고 앞서 말씀드린 치료적 혈액 분반술 같은 응급 시술이 있는 경우에만 온콜로 출근해서 시술 마치면 퇴근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간 스케줄이 정해져 있고 다양한 교육 및 발표를 통해서 학자로서의 역량을 키우는데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책임지도 전문의가 정해져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전국적으로 35명의 전공의가 새로 수련을 시작했고 36명이 전문의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 48개 의료기관에서 전공의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과 때
실습 나오기 전까지는 진단검사의학과라는 존재 자체를 사실 알기 힘들었는데요. 이제 실습을 들으면서 마침 진단검사를 보게 되니까 이틀차 되면서 여기는 꼭 와야 될 것 같다. 첫사랑이 있어요. 저도 사실 이전에는 진단검사의학과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요. 저는 인턴을 하면서 어떤 과를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되고 싶었던 의사는 연구를 하는 의사이고 또 많이 알아보다 논의가 가장 적성이 맞을 것 같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기로 했던 건 일단 인턴을 하면서 많이 밤새는 거랑 환자 보는 게 너무 지나치게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좀 더 중요한 걸 찾아보니까 정말 즐겁게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행복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과를 찾았거든요. 연구를 많이 하고 싶었기 때문에 오게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단검사의학과 전공 1년차 이현재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턴을 하면서 이제 진단검사의학과에 흥미가 가게 됐고 그다음에 살아가면서 되게 재밌게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인턴을 하면서 되게 수많은 검체들을 이제 다뤄봤는데 이제 병원 안에서 이제 수많은 검체들을 이제 진단검사의학과에서 담당하면서 정확한 검사 결과를 이제 적절한 시간 내에 이제 제공을 함으로써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가 행해질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는 과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이 이제 진료에 있어서 검사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최신의 그런 효용성이 입증된 검사들을 재빠르게 병원에 도입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마커들을 발굴해내는 과정에 있어서 진단검사의학과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전연차라 배울 것이 많지만 위에 선생님들과 이제 교수님들께서 되게 아낌없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고 그다음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되게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삶의 질은 말 안 해도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해서 진단검사의학과 많이 기억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단검사학과 3년차 박수용이라고 합니다. 저희 진단검사의학과를 조금 소개드리자면 저희 과에 이렇게 와주신다면 정말 병원에서 많은 검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검사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각각의 검사와 원리,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아직 한국에 없는 검사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은 현대의학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도입되지 않은 검사들이 많이 있고 급속히 발전되고 있는 여러 검사 방법들을 새로 도입하면서 연구하고 같이 성장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나아가 요즘에는 정밀의학 그리고 환자 맞춤형 치료가 이루어지는 시대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종합병원에 집중될 미래를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종합병원에 꼭 필요한 진단검사의학과, 이곳에 제가 스스로 추구하는 진단검사의학과의 인재상은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검사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고 나아가 한국의 실정에 맞는 신규 검사를 도입할 수 있는 의사입니다. 이는 환자 한 명 한 명의 결과뿐만 아니라 큰 틀에서 한국 의료체제를 발전시키고 있는 제 꿈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진단검사의학과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꼭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진단검사의학과는 일단 저희들이 이제 자동화된 장비를 위주로 이제 어떤 첨단 기술가들 함께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기술과 접목될 수 있는 발전하는 분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의 장점이라면 일단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연구를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고 싶은 만큼 연구 주제를 받아서 할 수 있고 또한 그만큼 또 임상에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밖으로 보이는 궁궐의 풍경도 매우 좋아서 일하는데 힘드실 때마다 한 번씩 밖을 바라보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과의 장점은 전공의들에게 부여되는 자유 시간이 많아서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를 정해서 마음껏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진단검사의학과 업무가 이제 차분한 환경에서 스스로 그 업무에 집중하면서 혼자 스스로 공부하고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10명이 조금 넘는 전공의들이 선배와 후배 사이에 좀 돈독한 마음도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고
검사들이 많다 보니 다양한 검사들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또 서로 모르던 부분을 많이 가르쳐주고 배우고 하는 것들도 수련 과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만의 장점이 있다면 일단 저희는 이제 연차별로 방을 따로 쓰기 때문에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가 보장이 되고요. 위에서부터 전공의 수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업무 양에 있어서도 부담이 덜한 것이 특징입니다. 네, 저는 이제 1년차로서 한 10개월 정도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선배들께서 너무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또 항상 의사 결정을 할 때에도 저희 연차의 의견들을 항상 세심하고 배려 있게 물어봐 주시고 하셔서 정말 편안한 1년차 생활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진짜 좋은 자리에 단 4분만 모십니다. 검사 이야기에 관심 있는 분들을 사랑합니다. 와! 전문의가 되면 이후의 진로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 2020년도까지 약 40년간 1000명 정도의 전문의가 배출됐는데 이 중에서 75% 정도가 대학교, 병원, 전문 검사실로 진출했고 최근에는 약 95%가 병원과 전문 검사기관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실 출신 중에는 대학 교수로 근무하다 회사를 차려서 크게 성공한 인물도 있습니다. 의과대학에 30억 원을 기부하고 양윤선홀의 주인공이 된 주식회사 메디포스트의 대표인 양윤선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교실 출신들의 진로를 보면 2004년 이후 71%가 대학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타 대학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입니다. 저희 교실은 현재 총 46명의 의사가 근무 중인데 4개 병원에 걸쳐 전공의는 16명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보라매 병원은 합쳐서 4명, 분당은 따로 2명씩 선발하기 때문에 1년에 6명의 전공의를 선발하는 셈입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학회 중에서도 아주 우수한 학회 운영을 하고 있고 매년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서 학술 활동을 좋아하신다면 그 무대도 아주 넓습니다. 학회의 학술지는 임팩트 팩터 2.8에 이르는 SCIE 논문이고 가을에는 세계적인 학회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진단검사의학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내 의료기관의 모든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실이 인증심사를 받도록 해서 검사의 질적 수준을 아주 높여놨는데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국제의료질관리학회 인증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진단검사의학과의 미래는 각종 언론에서 기사를 통해 인정을 했을 만큼 세계적으로도 전문의 집단이 가장 잘 자리 잡은 진료과입니다. 약 30분 정도에 걸쳐서 진단검사의학과에 대한 소개를 드렸는데 혹시 앞으로 진로를 결정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는 전문의 숫자가 그렇게 많은 진료과는 아닙니다. 그리고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혹시 환자를 보는 데서 보람을 느끼시는 의사 선생님들과는 썩 맞지 않는 그런 진료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검사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임상의사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있고 그 소통을 통해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기 때문에 엄연히 진료과로 분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계 전반에 걸쳐서 진단검사의학과에 걸쳐 있는 영역이 상당히 넓고 또 이 과 내부에서도 그 전문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으면서 잘 갖춰져 있고 그 전문성도 많이 발전이 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진단검사의학과를 전공을 하시게 된다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토픽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 의사는 시간을 자기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전공의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워라밸이라는 것 면에서는 아마 최상위급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래성도 상당히 좋고 데이터를 혹시 다루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과에서 매일 쏟아내는 검사 결과가 굉장히 많고
검사의 종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최적의 진료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또한 개인적으로 컴퓨터 사이언스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 과를 오게 됐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되는데 관심이 있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서울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교수님들 연락처가 다 적혀 있고,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셔도 되고, 또 좀 더 깊은 것을 알고 싶으시면 진단검사학과로 찾아오시면 의국에 전공의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질문을 하시면 아마 친절하게 많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단검사의학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